네, 2월장을 준비해 보면서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 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월장을 복기를 해봤을 때 코스피가 5,000선을 넘겼고 코스닥 역시 1,000스탁 시대가 열리면서 한 달 안에 너무나 좀 가파르게 기분이 좋지만 살짝 우려 섞인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1월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너무 좋았죠. 네. 긴장하고 자식할 것도 네. 없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정책적인 지원도 있었고요.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법 개정도 있었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던 게 투자 심리 개선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펀더멘털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 이후로 디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서프라이즈하게 많이 올라갔고 그 상태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하는 네. 펀더멘탈한 그 우호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수가 폭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시장을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국내 증시가 굉장한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이 됐다. 실적 성장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4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보다 당연히 좀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투톱의 실적 좋게 보셨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93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9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제 100만 원도 우리가 코스피 4천에서 5천이 빠르게 온 것만큼 하이닉스의 100만 시대도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또 손이 안 나가는 투자자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투톱을 봐야 되는지 소부장을 봐야 되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단기적으로 보여진 양태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들이 조급해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투톱이 여기서 꺾이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강한 이 시세를 분출하는 시장은 제가 이제 제 기억 1992년도 1992년도에 제가 펀드 매니저로 처음 이제 이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네. 한 30년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2000년도, 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때 닷컴 버블이 있을 때가 가장 강한 장이었고, 그 다음으로가 지금이 굉장히 강한 장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게 1000포인트 이하에서 28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제 기억으로 한 5배 정도 올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몇 종목들, 특히 이제 인터넷 관련된 주식들은 거의 뭐 100배씩 올라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우리 버블장을 경험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로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코로나로 급락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저점에서 이번 주에 거의 뭐 저점에서 30% 이상 오르잖아요. 맞아요. 지수 자체가 개별 종목처럼 하루에 10% 올라가는 이런 장은 아마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할 텐데 오히려 이제 그럴수록 조금 저는 조심할 필요가 단기적으로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포의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탐욕의 주식을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한 템포 좀 그래요? 쉬어가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가 상승장의 끝이냐 또는 뭐 폭락이 올 거냐 뭐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닷컴 버블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분명히 과열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닷컴 버블 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닷컴 버블 때는 사실 이제 개념과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자체가 큰 네. 폭으로 증가하면서 펀더멘탈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폭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와서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오르는 주식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상승장에 타지 못한 분들이 당연히 포모를 느끼실 텐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오겠죠. 그때 좀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에도 이번 주는 코스닥의 한 주였잖아요. 코스닥 자체가 굉장한 아웃퍼폼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ETF, 뭐 레버리지까지 강력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그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받아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에 기관의 매수세만 지금 뭐 매일같이 조 단위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는 당분간 이어질까요? 그런데 그게 네.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기관이 산 거냐? 기관이 산 게 개인의 ETF, 아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를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샀죠. 맞아요. 조 단위로 조 2조, 단위로. 3조씩 샀는데 오늘도 보니까 사고 있던데 사는 주체가 누구냐고 보면 금융투자회사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회사라고 하는 거는 증권회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ETF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코스닥 지수 ETF가 코스닥 150 네. ETF인데 ETF도 있고 또 ETN도 있고 또 레버리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 개인이나 일반들의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유동성 공급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죠. 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또 AP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유동성 공급업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증권회사가 해요. 그러니까 ETF나 ETN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증권회사가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자산운용회사는 나중에 ETF나 레버리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관이 자기 리스크를 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코스닥이 엄청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뭐 이렇게 약간 흥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 150 ETF에 보니까 신용도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신용도 몇백만 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레버리지에도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여기가 끝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 차익을 낸 사람들은 또 ETF 매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과열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막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그럼 최근에 코스닥이 왜 이렇게 폭등을 하느냐?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막 달려갈 때 코스닥은 그만큼 못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5,000포인트 위원회인가요? 민주당. 5,000포인트 위원회가 대통령과 오찬도 같이 했고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코스닥 지수 3,000을 가자.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가 보기엔 불을 질렀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도 따라올 거고 하니까 봤잖아요. 왜냐하면 5,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코스피가 갔으니까. 갔으니까. 예. 5,000포인트 위원회인데 아마 5,000포인트 위원회도 이렇게 빨리 5,000포인트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한 3,000포인트는 가겠지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5,000포인트 금방 오니까 거기에서 3,000포인트 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1,000인데? 하고 따라붙은 거죠. 맞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저는 보는 게 코스피가 간 거에는 정책적인 부분만 있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반도체 지수를 보면 지난 8월부터 보면 거의 7, 8배가 올랐어요. 수직 상승했거든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의 뒷받침이 있어서 5,000포인트 온 것과 지금 그 코스닥은 주요 기업들이 보면은 바이오, 2차 전지 또 약간의 그 반도체 소부장. 네.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보기에 올해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나 2차 전지가 과연 최근에 주가 특히 2차 전지 최근에 50% 이상 올랐던데 그걸 뒷받침할 만큼 펀더멘탈이 좋을까? 그건 약간 퀘스처너블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 시장에 기관에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금융투자 중심의 그러니까 개인들의 ETF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당연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가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고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을 했다면 코스닥의 주를 이루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에는 아직은 의문점, 퀘스천 마크가 남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에 진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1,400조 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코스피만 반영을 했다가 이제 코스닥까지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또 한 번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면서 오늘 코스닥 변동성이 큰데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떨까요? 근데 그 앞에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오르기 전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올라야 되는 이유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까? 중요하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연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넣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전체 거래소 대비해서 보면은 10% 이상 시가총액 비중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연기금의 그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시가총액만큼은 연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적극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면 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코스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 신산업, 벤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 혁신의 그 시스템 먹이사슬로 밸류 체인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돼야 초기 스타트업부터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부터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엑시트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 이렇게 연결돼서 코스닥 시장이 잘 돼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도 활성화가 되고 또 자본의 흐름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뭐 필연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빨리 앞서가면 그게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다지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가 우르르 무너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실망해갖고 그쪽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은 있겠죠. 변동성을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좀 기억해야 된다 강조해 주셨고
업종으로 돌아가서 코스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뭐 ABL 악재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이오 업종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큰 규모의 라이선싱 아웃을 네.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이제 실패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여러 바이오 업체들이 라이선싱 아웃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어떤 그 센티먼트가 좋아지면 확 올라갔다가 또 센티먼트 꺾이면 확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변동성은 여전히 클 거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과열되어 있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열되어 있을 때는 1.5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서 기다리는 전략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공포에서 사고 탐욕에서 파는 거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죠. 2차 전지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STO 이쪽 관련주들도 시세를 내줬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증권주까지 덩달아서 신이 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업종, 이제는 뭐 춘절을 대비해서 춘절에 뭐 내수주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전략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 볼까요? 아니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열돼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걱정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떤 업종이 좋냐? 무조건 1등 반도체죠. 1등 그렇죠. 1등 반도체고 그다음에 지금 올랐던 업종들 말씀하신 뭐 방산이라든가 또는 AI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전력과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국민성장 펀드를 150조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IB 기능을 갖고 있는 대형 증권사 그런 데도 봐야 되고 또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콘텐츠, 코리아 컬처 관련된 것들도 뭐 여전히 좋게 보고 말씀하신 바이오도 좋고 그래서 섹터가 전반적으로 보면 다 좋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 막 따라사는 것보다는 네. 조금 이성적으로 가시고 또 뭐 그런 주식이 조정받을 때 충분히 뭐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올 때에는 그때 사서 또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2월장이 시작이 될 거고 2월에는 우리가 설 연휴가 있는데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는 얘기가 타이밍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타이밍을 보는 투자는 죄송하지만 네. 최악의 투자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주식의 매매 타임을 보려고 하면 그건 돈을 못 번다. 왜냐하면 미스터 마켓은 여러분 개인들보다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의 타이밍을 보는 투자는 안 좋은 투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1번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된다. 3번 투자하는 방법은 자산 배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수 ETF를 하고 그 다음에 섹터 ETF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잘 알 때 그때 개별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 그래 봅니다.
네, 타이밍보다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주식을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주식시장에 관심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